자, 생물의 다양성 파트 보도록 합시다. 자, 보자. 자, 생물의 다양성의 정의를 먼저 보시면, 생물이 지닌 유전자의 다양성, 왜 이래? 자, 유전자의 다양성, 그 다음에 생물 종의 다양성, 그 다음에 생태계의 다양성, 이거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나왔네요. 생물의 다양성은 밑에 그림처럼 유전적 다양성, 그 다음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다 포함한답니다. 유전적 다양성은요, 한 종류입니다. 한 종류. 한 종 내에서 유전자가 얼마나 다양하냐. 종 다양성은 당연히 여러 종에 대한 얘기겠죠. 여러 종의 숫자가 많을수록 뭐 좋다, 뭐 이런 얘기겠죠. 생태계 다양성은 서식지의 다양성입니다. 서식지 종류가 많을수록 좋다. 자,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게 생물의 다양성이야. 자, 개별적인 설명으로 이제 유전적 다양성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생물종 내에서의 얘기입니다. 유전적으로 이제 조금씩 차이가 지는 거죠. 같은 종이라도. 바지락은 개체마다 껍데기 무늬와 색깔이 다르다. 유전적 다양성. 유전적 변이에 대한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것들 뭐 다 똑같은 얘기고요. 자,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양할수록 변이도 다양하죠. 변이가 다양하면 좋아요? 좋대요.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데, 이렇게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전체가 다 죽진 않는다는 얘기겠지. 자, 급격한 환경 변화에 생존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게 좋대요. 저게 높으면 종 다양성 유지에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잘 버텨낼 수 있으니까. 뭐 시없는 바나나 얘기 나오네요. 이게 전부 다 같은 종이에요. 같은 종이라서 병충해가 이제 얘를 갖다가 죽일 수 있는 병충해가 돌면은 전부 다 멸종할 수 있다는 거지. 멸종할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우리가 먹는 씨 없는 바나나는 30년 전에 그 바나나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먹던 그런 바나나는 지금 멸종됐어요. 이건 새로 나온 품종이에요. 자, 요것도 이렇게 같은 종이라서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거죠. 지금 바나나는 다양성이 낮다. 그래서 종의 유지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종 다양성이네요. 자, 종 다양성, 얼마나 종이 많은가. 생물 종이 얼마나 다양하냐, 여러 종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종의 숫자가 많고요. 두 번째로는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야지 종 다양성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서식하는 생물 종의 숫자가 많고, 그 다음 균등히 분포할수록 다양성이 높다. 종 다양성이 높다. 굉장히 여러 종이 많이 있어야 당연히 먹이 그물이 복잡하게 형성이 되겠죠.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은 종 다양성에 영향을 주고, 그죠? 종 다양성이 높으면 생태계 안정에 또 영향을 주네요. 지금 보니까, 그죠? 자, 밑에 있는 그림은 A, B, C, D 가나 지역에요. 사는 나무들의 종이 4종류인가 봐요. A, B, C, D. 가나 모두 4종류가 다 있네요. 근데 보니까 골고루 분포된 게 가죠. 5, 6, 6, 3. 그죠? 자, 그래서 가가 나보다 종 다양성이 높다. 뭐 이런 거 골라라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생태계 다양성이에요. 요거는 이제 서식지 얘기하는 겁니다.
일정한 지역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한다. 대륙과 해양의 분포, 위도, 기온, 강수량 등 환경의 차이로 자, 지구에는 열대우림, 갯벌, 습지, 산림, 초원, 사막, 호수, 강과 바다 등 다양한 생태계, 즉 다양한 서식지가 존재합니다. 자, 이러한 생태계의 종류에 따라서 환경이 다르므로 그 안에 살아가는 생물 종과 당연히 개체의 숫자도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생태계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여기에 사는 애들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종자도 다르고.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종 다양성 높아지죠. 그 다음에 같은 종에서의 유전적인 다양성도 높아지죠. 오호, 그렇군요.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은 이렇게 종 다양성에도 영향을 주고 같은 종에서의 유전적 다양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죠? 아까 유전적 다양성은 종 다양성 높이는 데 영향을 준다고 그랬고요. 그죠? 종 다양성이 높으면 생태계 안정에도 영향을 준다고 그랬죠. 여기에 높으면 생태계 평형에 도움을 주죠. 이렇게 서로 이제 영향을 많이 주나 봐요. 자, 열대우림은 강수량이 많고 기온이 높아 종 다양성이 가장 높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그죠? 열대우림이 다양한 종류의 서식지가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래서 종 다양성도 가장 높다는 거 하나 두시고, 자, 밑에 생물 다양성의 요소와 기능은 서로 간의 이제 관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유전적인 다양성은 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렇죠. 유전적 다양성은 종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종 다양성은 생태계 평형에 관여합니다. 종 다양성은 생태계 평형에 큰 도움을 주죠. 그 다음 생태계 다양할수록, 생태계 서식지가 다양할수록 다양한 서식지와 환경 요인이 제공되므로 종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물 다양성 유지에. 그죠? 생물 다양성은 이 세 개를 다 포함하는 거라고 했죠. 잘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다양성의 중요성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뭔가 생물 다양성이 높아야지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니까 그런 얘기겠네. 생물은 저마다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며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므로 다양한 생물은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성이 낮아지면 평형도 쉽게 깨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성을 높이게 자꾸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죠? 다양성을 자꾸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지켜나가야 되겠죠. 자, 생물의 다양성과 생물 자원, 자연에서 얻는 자원들에 관한 얘기예요. 자, 의식주 재료를 자연은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죠. 목화는 면에서 나오고요. 양에서는 뭐 양털 나오고요. 그죠? 누에에서는 비단 나오고요. 그러니까 목화 같은 경우는 식물성 천연, 양이나 누에는 동물성 천연. 어쨌든 이것들은 천연섬이라고 부르죠. 그죠? 이런 것들. 식량 재료도 당연히 자연에서 얻고, 주택 재료도 자연에서 많이 얻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의약품의 원료도 제공을 해주죠. 우리가 뭐 생약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연에서 그대로 얻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해열제의 원료가 되는 버드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알아둘까요?
버드나무 잎에서 살리실산을 추출을 하죠. 자, 이렇게 추출된 건 요 상태는 이제 생약인데 요게 이제 해열 진통제란 말이야. 근데 이 자체는 부작용이 있었어. 그래서 요거를 추출하고 여기다가 아세트산을 혼합을 시키죠. 아세트산과 반응을 시켜서 최초의 합성 의약품인 아스피린을 만들어냅니다. 최초의 합성 의약품 이렇게 암기 안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됐고, 푸른 곰팡이 얘기 나왔죠, 그죠? 항생제라고 나왔네. 항생제는 뭘 억제한다고요? 세균 억제한다고 그랬죠. 세균 억제하는 페니실린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추출이 된 거죠. 푸른 곰팡이를 이용해서 합성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에너지 자원도 자연은 우리한테 공급을 한답니다. 바이오 에탄올 같은 뭐 천연 에너지 자원도 주고요. 사회적 심리적 가치, 즉 관광 장소 이런 것들도 우리한테 제공해 준다. 뭐 다양하게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본문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어려운 단어는 아니니까요. 문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양성의 감소원인가 보전.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걸 잘 지켜나가야 될 텐데. 자, 감소되는 원인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인간 때문에 그런 게 가장 커요. 인간. 자, 첫 번째가 서식지 파괴 및 단편화라고 되어 있네요.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서식지 파괴는 다 치우는 거잖아요. 나무를 다 베어내고요. 습지도 매립하고요. 그래서 아예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서식지를 없애버리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감소량이 급격히 줄어든답니다. 뭐 개발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죠. 개발하느라고. 그 다음에 서식지 파괴 말고요, 도로 같은 것들 때문에 서식지가 갈라지는 경우를 이제 단편화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는 아마 단편화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도로 건설, 주택 개발 등으로 대규모의 서식지가 이제 분할되는 걸 얘기를 하는데, 밑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 도로가 생겼단 말이야. 갈라졌어, 서식지가. 그러면 이 생물들은 서식지의 주변부에 서식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앙에 서식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주변부에 사는 애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네요, 그죠? 자, 단편화되고 나서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에서 여섯, 이렇게 이제 줄었고요. 중앙에 사는 애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였는데요. 개체수가 여기 보시면 2개로 줄어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서식지가 단편화되면 중앙에 사는 애들이 있죠. 중앙에 사는 애들이 더 피해가 크다. 그게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단편화되면 당연히 총면적 줄어들죠. 단편화되면 가장자리 면적은 오히려 넓어지네요. 왜? 이렇게 줄어드니까 여기가 가장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가, 그죠? 가장자리 면적은 넓어지고 중앙의 면적은 좁아져요.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가장자리 사는 애들보다 중앙에 사는 애들이 피해가 더 커요. 이게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생물종의 이동을 얘가 제한하고 고립을 시키기 때문에 차차 개체수의 감소와 멸종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생태 통로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 주죠. 개발은 해야 되는데, 그죠? 멸종도 막아야 되겠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 포획과 남획이라고 나왔습니다. 불법 포획, 불법 잡는 게 불법이라는 얘기야. 이거 잡지 마라, 잡지 마라. 근데 잡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남획, 남획은 조금만 잡아라. 근데 많이 잡은 거예요. 많이 잡은 거예요. 자, 이런 거 둘 다 문제가 되겠습니다. 잡지 말라는 거 잡은 거랑 조금만 잡으라고 그랬는데 많이 잡으면 다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외래종이 들어와도 생태계 교란에 큰 영향을 미쳐요. 다른 나라에 있는 생물종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외래종이 처음에 유입이 되면 초기에는 뭐가 없다? 천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번식률도 높고, 번식률도 매우 높고요. 생태계 평형을 깨트리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외래종이 유입됐을 때 초기에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적응이 되죠. 천적, 없던 천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초기에 이제 뉴트리아, 설치류, 쥐새끼죠. 큰 쥐새끼. 가시박 식물 또는 블루기라는 물고기, 이런 것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처음에 생태계 평형을 많이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뭐 선박이나 이런 걸 타고 넘어온 것들이 많겠죠. 다음에 환경오염, 대기오염으로 인한 산성비는 하천호수 토양을 당연히 산성화시키고요. 바다로 유입된 화학물질이나 중금속은 수중생물에게 당연히 피해를 주겠죠. 바다 해양 산성화도 당연히 뭐 문제가 됩니다. 해양의 산성화 여기까지 같이 포함시키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다양성이 감소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지켜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개인적인 노력, 국가적인 노력, 국제적인 노력으로 나눠서 적어놨습니다. 개인적인 노력은 뭐 에너지 절약, 자원 재활용, 친환경 제품 사용, 그 다음에 다양성에 관한 홍보,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적인 노력으로 주로 나오는 게 이제 생태 통로, 이거 국가적입니다. 비교했을 때 구별하라고 나오면 법률 지원, 다양성에 관한 법률, 국립공원 지정, 이런 건 이제 국가적이란 말이에요. 야생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천연 기념물 지정, 뭐 이런 것들. 멸종 위기종을 복원하고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국가적인 노력이고요. 국제적인 노력으로는 여러 가지 협약이 있겠죠. 국제 협약에 관한 내용들인데 생물 다양성 협약, 뭐 생물 다양성을 지켜나가자는 얘기겠고요. 멸종 위기종에 관한 뭐 야생동물에 관한 국제 협약, 요거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종을 거래하지 말자, 뭐 이런 협약이겠죠. 제목을 보면 알겠죠. 그런데 요 람사르 협약은 모르겠네요. 그죠? 그래서 암기해 두셔야 되겠죠. 람사르 협약은 습지에 관한 협약이 되겠습니다. 어디 있을 텐데 여기 있네요. 물새 서식지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고자 하는 협약. 따로 람사르 협약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지난 시간에 했고, 본문 보시고 쭉 나머지 문제들 쭉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어요.